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뇌를 위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면과 뇌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연의 법칙 가운데 밤낮의 법칙만큼 확실하고 영향력이 큰 것은 없을 것 같죠. 조류들은 날이 깜깜해지면 해 떼어 올라가고 뽀얗게 새벽이 되면 벌써 내려와서 제잘제잘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전기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의 이런 패턴들이 깨지기 시작해서 질병이 훨씬 더 잘 걸리지 않나 싶어요. 수면에 대한 연구는 1963년경에 시작돼갖고 비교적 늦게 시작됐거든요. 근데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노 교수 3명이 수면과 관련된 것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홀과 마이클 라즈베스, 마이클 영, 다 노교수들이죠. 이분들이 일주기 메커니즘 조절하는 분자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생체 시계과 관련됐고요. 행동, 호르몬 수치, 수면, 체온, 신진대사 기능 조절하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우리가 생체 시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PER 단백질이 세포에 축적되고 낮 되니까 그 단백질이 분해됐다는 것도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빛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 시신경이 교차하면서 시교차 상액을 지나서 그 다음에 상경부 신경절을 지나서 성과체를 거치면서 어떤 물질들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호르몬 종류 가운데 한 종류예요. 자, 시교차 상액은 보면 뇌하수체 속에 2개가 있는데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것이고요. 이걸 밖에 떼내도 째깍째깍째깍째깍 하면서 시계 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는 것은 이 생체 시계에 의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입니다. 감정과 성장 발달, 또 수면, 스트레스 조절, 또 늙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는 물질이죠. 빛이 우리 눈을 통과해서 시교차 상액을 거쳐서 상경부 신경절을 거쳐서 송과체에 도달하면 빛이 들어갔을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낮 동안에. 그러나 빛이 억제되면 똑같은 통로를 통해서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면역지킴이 또는 동안외모를 유지하는 물질 이라고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요. 항노화 물질이고 근데 전자기기 우리가 말하는 TV나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광이 이 멜라토닌 분비되는 것을 아주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유념하시면 건강에 훨씬 좋겠죠. 그럼 멜라토닌은 언제 일생을 분비되는데 언제 분비가 많고 적은가 보시면 신생아 때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한 5살, 7살 그때쯤 되면 피크에 도달하고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장년기 동안 계속 감소하다가 노년기에는 아주 소량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멜라토닌 분비와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송가체에서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그랬죠. 이 멜라토닌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최상위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빛이 차단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졸음을 유발하고 심장박동수를 떨어뜨려주고
호흡수도 떨어지고 근육도 이완하면서 우리가 잠을 들게 하죠. 손같이 밑에 있는 뇌하수체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뇌하수체는 갈증과 성욕과 식욕을 주관하는 데죠. 또 신경계 신호를 뇌분비 신호로 변환하기도 하고요. 손과체를 우리가 의지 주관 또는 제3의 눈이라고도 하죠. 신경보호 역할이 요즘 굉장히 이목을 끄는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지요.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항산화, 항염증제 역할을 다 해줍니다. 코티솔과 멜라토닌 호르몬의 수면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 새벽 6시쯤 되면 멜라토닌이 뚝 떨어지면서 코티솔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일어날 준비, 깨울 준비를 해주고요. 그래서 낮 동안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대사가 잘 되게 했다가 다시 밤 9시쯤 되면 멜라토닌이 쭉 분비돼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서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되고 질병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코티솔과 멜라토닌이 서로 상반되는 역할, 상반되는 때에 상반되는 역할들을 하게 해주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벽 6시에 멜라토닌이 뚝 떨어지면 6시 이후에 자는 잠은 별로 유용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 보면 코티솔 분비가 6시쯤에 일어난다 그랬죠? 이때 나와서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올리면서 하루 살 준비를 해주고요. 각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빠른 반응 시간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분비해주고 최고 체온 그 다음에 최고 혈압 멜라토닌을 분비해주고 깊은 잠을 자게 해주고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인 때가 2시 면역세포 활동도 최고인 때가 2시 이때는 반드시 자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체온 그러니까 최저체온을 상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부부가 같이 주무시는 겁니다. 연로하셨다고 딴방 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오전 9시에 코티솔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심장 발작과 뇌졸중이 잘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치료는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오후 3시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후 6시 되면 콜레스테롤 농도와 혈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변하든지 화를 많이 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고요. 한밤중에는 요산의 체내 응집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통풍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수면 주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 한 5개 정도인데 90분 주기를 한 5개 사이클을 돌면 하룻밤이 지나는 겁니다. 요건 정해진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밖에 갈 수 없고요. 우리가 옆에서 잠을 잘 때 잠자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주무셔요. 그럼 아니? 그럼 1단계예요. 잠든 지 한 10분쯤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무셔요. 그러면 소리가 없으면 2단계 15분쯤 더 지났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20분쯤, 4단계 가면 45분. 그래서 한 사이클이 90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짙은 분홍색이 길게, 짧게, 더 짧게. 그 다음에 위에 빨간색이 짧게, 길게, 더 길게 이렇게 가죠.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깊은 잠은 NREM 잠입니다. Non-Rapid Eye Movement. 눈이 움직이지 않는,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 잠. 굉장히 깊은 잠을 자는데 뇌휴식, 서파, 근육 이완, 세포 회복, 뇌청소가 일어나는 때고요. 그 다음에 REM 잠은 Rapid Eye Movement. 옆에서 아이들 자는 거 보면 눈 동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말합니다. 이때는 뇌 운동이 되고 있고요. 기억 저장을 하고 있고 꿈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그 90kg 가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 아니고요.
스탠퍼드에서 만들어낸 스탠퍼드식 잠 수면법이라고. 수면 질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수면 주기 첫 주기 90분이고요. 성장 호르몬도 가장 많이 분비되고 항노화 호르몬도 가장 많이 분비되니까 이때 잠을 정말 잘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질병이 발생할 확률과 수면 시간을 보면 대개 이제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데 우리가 8시간 자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 20% 인구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한국인은 수면 부족률 세계 최고 1위입니다. 한국인 수면 시간은 평균 6.7시간입니다. 6.7시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주일 동안 6시간만 수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유전자가 750개 유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711개가 기능이 저하됐습니다. 특별히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또 암, 염증, 심혈관 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활성화됐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를 통해서 10명 가운데 4명의 고등학생이 하루 6시간도 자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 6.7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많이 걸리고 질병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단 하루만 4시간 수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70%의 NK셀 많이 아시잖아요. 네, 세포 공격해갖고 나쁜 거 공격해주는 셀. 그게 마이너스 70%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암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인 새벽 2시에 보면 면역세포 활동도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실 것은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낼 건지 건강하게 살 건지를 부모님들이 좀 결정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저녁에 보면 우리가 REM 잠에서 뭐 한다고요? 해마가 이 데네피지라고 막 교신을 하면서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되면 데네피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꼭 필요한 것들은 저장하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수면은 몸과 뇌를 휴식시키고 REM잠에서 특별히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DNA 회복시키고 뇌휴식, 근육이완, 뇌청소, 성장, 항노화 호르몬 분비하고 그 다음에 REM에서는 꿈, 기억, 정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유전자 조절, 기억 정리와 장기 기억 저장, 호르몬 균형, 면역력 증진, 노폐물 청소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일들이 이 수면으로 인해서 뇌가 작용하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뭐예요? 뇌가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브리티시 저널 오브 파마콜로지 2018년 기사를 보면 인간의 수면, 일주기 리듬 및 그 저질의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했다. 뭐 일주기 리듬, 시차장애, 비행기 여행시 시차, 수면장애, 교대근무,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불면증, 낮은 수면의 질, 야행성 혈압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초기에 멜라토닌이 감소하더라는 게 또 났고요.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에서 이게 전부 다 치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관점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일주기 시계, 수면, 신경퇴화 에서 이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더라. 멜라토닌이 없으니까 신경이 퇴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멜라토닌하고 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자, 제프 일리프라는 그 오레곤 대학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 우리 뇌의 모세혈관입니다. 뇌는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뭐가 없는가 하면 림프관이 없죠. 그래서 노폐물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근데 잠을 잘 때 글라이셀이라고 뉴런을 돕던 세포들이 60% 수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그게 뭐가 들어올 수 있겠죠. 내 척수액이 빨리 들어오면서 노폐물을 다 청소하는 일을 이런 게 일어났구나 하고 발견해갖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2014년에 있던 거고요. 자, 우리 뇌를 보면 신경섬유 농축제와 아밀로이드 반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치매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2018년에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리서치라는 잡지에 난 건데요. 신경질환에서 멜라토닌의 신경보호 역할, 자,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일부 신경질환에서 멜라토닌 수치가 교란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제대로 되면 이런 병이 안 걸리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뇌를 보호하는, 뇌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한 팁. 그럼 우리가 정말 잘 자야 뇌가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규칙적인 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말에 푹 자면 10시쯤, 12시까지, 낮 12시까지 자면 되게 좋으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6시 이후에는 자는 게 무용지물에 가깝다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도 일찍 하고 적은 양을 하는 거 필요하고요. 밤에 밝은 빛, 특별히 TV나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청광 피하는 것. 요즘은 안경 가운데 청광 방지 안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 돈을 좀 투자하셔야 되겠죠. 심한 운동이나 감정적 동요를 잠자기 전에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시원한 온도에서 주무시는 것. 그래서 반드시 잘 주무셔야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신경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곧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